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장수환, 김현주, 임혁, 최인숙님의 공동 저서입니다. 파트 3. 성격 이론의 이해. 제7장 정신 분석 이론, 제8장 분석 심리 이론, 제9장 개인 심리 이론, 제10장 심리 사회 이론, 제11장 행동주의 및 사회 학습 이론, 제12장 인지 이론, 제13장 인본주의 이론, 제13장 인본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은 1940년대에 칼 로저스가 개발한 상담 이론으로서 내담자의 변화와 성장을 존중하며 일치성, 공감 및 긍정적 존중의 태도, 그리고 실현 경향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 중 인간의 실현 경향성은 인간이란 자신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개발하려는 선천적인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인간의 실현 경향성이 실현되지 않으면 부적응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동은 선천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재능, 그리고 독특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부모나 어른들이 이런 아동의 성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면 성장 과정에서 아동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가치의 조건을 내면화하고 부모가 부여한 자기 개념을 갖게 된다. 그 결과 아동은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개념을 애곡하여 심한 불안과 부적응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인본주의에 근거한 상담자가 지녀야 할 세 가지 태도는 진실성과 일치성, 공감적 이해 및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들 수 있다. 인본주의 상담가들이 이러한 태도로 내담자와 만나게 되면 내담자는 그동안 애곡되고 부인해왔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자각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 개념과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1.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 방가로 1. 칼 로저스의 생애.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 미국 시카고 근교에서 5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유년 시절 로저스는 친밀하고 따뜻했지만 종교적 규범이 강한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유년의 로저스에게 카드놀이와 같은 사교 생활을 허용하지 않았고 청교도 윤리를 강조했다. 로저스의 가족은 그의 나이 12살 때 농장에 있는 농촌으로 이사했다. 그 이유는 로저스의 아버지가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이 도시의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년 시절 로저스의 건강은 좋지 못했으며 가족을 벗어나 친구를 사귈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20살 무렵 로저스는 1922년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기독학생연합회에 참여하였고 6개월간 그곳에 머물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이때의 경험으로 로저스는 자신의 인생관을 보다 자유롭게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심리적 독립을 이루게 된다. 이후 로저스는 1928년부터 1936년까지 로체스터 대학에 있는 아동폭력방지협회에서 일하였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그는 정신역동 이론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이 접근법에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로저스는 이곳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일을 배웠고 차츰 자신의 이론과
견해를 정립시켜 나갔다. 다양한 아동 상담의 경험들을 통해 로저스는 심리치료에서 인본주의 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관련 연구를 선도했으며 심리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다. 생애 마지막 15년 동안 로저스는 갈등 집단을 지도하고 훈련함으로써 정치에 인간 중심적 접근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가 가장 힘썼던 분야는 인종 간의 긴장 완화와 세계 평화였다. 이러한 업적으로 인해 그는 죽기 바로 얼마 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지목되기도 하였다. 반가로 2. 주요 개념. 양가로 1. 긍정성을 지향하는 존재의 경향성. 로저스는 인간을 가능하고 실천적인 경향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였고 현상학적 이론의 관점에서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인간은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로저스는 인간 유기체란 분화, 자기 책임감, 협동과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천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 유기체는 신체적 기능과 심리적 기능이 통합된 개체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한목적적이며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서 어떤 힘에 의해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목적과 자기 지시적인 목적의 방향으로 에너지를 지향시킬 수 있는 활동적이고 긍정성을 지향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양가로 2. 자아 실현의 경향성. 로저스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등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로저스는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활동적이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잠재력과 심리적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이 유기체적 평가 과정이다. 유기체적 평가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대로 자아 보존이나 증진을 반대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회피하게 된다. 양가로 3. 현상학적 장. 현상학적 장은 매 순간 개인이 의식하고 지각하며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경험과 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현상학적 이론의 중요한 주제이다. 로저스는 인간은 자신이 사건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외부 자극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개인적 의미이다.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 경험에 대한 현재의 해석이다. 따라서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내담자의 내적 경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객관적인 상황 자체보다 주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을 현재의 미래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 양가로 4. 긍정적 관심에 대한 욕구. 자기와 자기 개념. 로저스는 유아는 자신의 내부에서 지각하는 자기 경험과 외부에서 지각하는 타인과의 경험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개념은 자기 또는
자기 개념과 관련된 개념이다. 자기는 개인의 경험 세계로부터 분화된 것으로서 자신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지각한 것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포함한다. 반면 자기 개념은 현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 즉 자아상을 의미한다. 아동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도 함께 발달하게 된다. 자기 개념은 현재 자기 모습을 반영하는 현실 자아와 긍정적인 존중을 받기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아를 설명한다. 이상적인 자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가치의 조건을 반영한다. 양가로 5.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은 어떤 개인에 대하여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수용하거나 존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저스는 개인이 경험하는 가치의 조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자아 존중감이 증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양가로 6.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개인의 모든 경험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존중을 받게 되면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수용하여 자기 구조로 통합시킬 뿐만 아니라 내면적 자원을 발휘하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완전히 기능한다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여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다. 로저스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5가지 중요한 성격 특질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자기 경험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경험을 개방하는 사람은 감정에 민감하되 충분히 합리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며 사리 판단을 한 뒤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2. 실존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실존의 삶이란 인간이 존재의 매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실존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 구조를 발견하며 유동적이고 적응적이며 관용적이고 자발적이다. 3.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가려서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에 의존하며 타인의 판단이나 과거 자신이 익숙했던 방법들에 의존하여 행동한다. 그러나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기체적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따져서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4. 경험적 자유를 지니고 있다. 경험적 자유는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실제로 실행할 자유를 가진다. 5.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며 그들은 문화 내에서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깊은 곳에 있는 욕구를 만족시키며 사회와 어울려 살아가지만 사회적 표준에 얽매여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방가로 3. 성격에 대한 이해. 양가로 1. 성격의 구조. 로저스는 인간의 성격을 크게 3가지 핵심적인 요소, 즉 유기체, 현상학적 장, 자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기체란 한 개인의 전체, 신체, 지성, 정서를 의미한다. 우리 인간은 경험에 대하여 유기체적으로 반응한다. 둘째, 현상학적 장이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세계이다. 그리고 경험은 개인의 외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 현상학적 장 속에서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로저스의 성격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개념이다. 자기는 전체적인 현상학적 장으로부터 분화된 부분으로 나에 대한 일련의 인식과 가치로 이루어진다. 자기는 성격 구조의 중심이며 성격이 발전하는 핵심이다. 그리고 자기는 유기체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개념과 일치되는 경험들은 통합되며 불일치되는 경험들은 이업으로 지각된다. 자기 개념은 언제나 과정 중에 있다. 즉, 현상학적 장과의 계속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 양가로 2. 성격의 발달. 인본주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유전적 성격 이론과는 달리 현상 이론에 가깝다.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힘들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 즉 개인의 내부 역동보다는 대인간의 관계 속에 있다고 보았다. 일단 성격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 시의 유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아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는 그의 경험 세계이다. 이것만을 실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 실현의 경향 동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에 따라 유아는 자기의 유기체를 고양시키는 것으로 자각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의 유기체에 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선천적인 유기체적 가치와 과정 능력을 갖게 된다. 유아는 성장함에 따라 내가 아닌 것과 나를 인식하게 되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정확히 구별해내게 된다. 점차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가려내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개념이 발달하게 된다. 자기에 대한 각성이 생기면 긍정적인 관심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 이는 온정과 애정의 욕구인데 선천적으로 모든 인간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긍정적인 관심에 대한 욕구는 오직 타인들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아이는 주위에 의미 있는 타인들이 자기에게 주는 관심에 근거하여 학습된 자기 존중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관심에 대한 욕구는 유기체의 가치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양가로 3. 부적응 행동의 발달. 아동은 성장하면서 발달하게 된 가치의 조건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는 자신의 자아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아동에게는 타인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또는 자기 존중의 욕구 때문에 경험과 자기 개념 간의 불일치는 커지게 되고 그 결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이것을 심리적 부적응 상태라고 말한다. 부적응 상태는 개인에게는 하나의 이업으로 작용한다. 어떤 경험이 보통 이상으로 자기 구조와 불일치하거나 부조화의 경험이 자주 발생하면 그는 분명히 공격적인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부조화 상태를 신경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자기 개념이 산산조각나고 자기가 이업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할 때 정신병리가 발생한다.
방가로 4.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양가로 1. 인간 중심 상담의 목적과 목표. 인간 중심 상담은 개인의 독립과 통합을 목표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초점을 둔다. 로저스는 내담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앞으로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성장 과정을 도와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자아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그가 느끼는 자아에 대한 위협과 방어 기제를 해체함으로써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데 둔다. 이런 목표를 위해 먼저 내담자들은 사회와 가정을 통해 내담자 자신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이러한 자아 실현은 경험의 개방, 자기 신뢰, 내적 평가, 계속되는 성장의 의지로 나타난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는 상호 신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내담자가 거리낌 없이 자기를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내면 세계, 즉 감정, 욕망 및 가치 판단 등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환경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수정하고 현실적 경험과 자아 개념 간의 조화를 이루게 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등 자아 실현을 촉진하게 된다. 이때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은 자기 방어를 위해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바탕을 둔 신뢰감과 융통성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으려 한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은 인간적인 성숙이 지속적인 과정임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양가로 2. 인간중심 상담의 과정. 인간중심 상담 과정의 특징은 상담 과정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내담자의 책임과 구체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내담자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한다. 인간중심 상담의 핵심 개념은 상담자의 일치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로 대별된다. 첫째, 진실성은 내담자의 치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치료자의 진실성으로 상담자는 꾸밈없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며 일치성이라 하기도 한다. 둘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내담자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 어떤 판단이나 평가도 내리지 않는 상담자의 순수한 보살핌을 의미한다. 셋째,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가 마치 내담자가 된 것처럼 그의 심정을 느끼는 것이다. 1. 상담 과정의 조건. 두 삶은 접촉해야 한다. 만나야 한다.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 취약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에 있다. 상담자는 관계에 있어서 균형과 일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조건 없는 긍정적인 지각을 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증거에 대하여 공감적 이해를 경험하여야 한다. 내담자도 최소한의 긍정적 지각과 공감적 이해의 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 과정. 상담 조건이 갖추어지면 실제 상담이 이루어진다. 인간중심 상담에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특징적 과정을 중심으로 상담 기술과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에 12단계가 된다. 1단계, 내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온다.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온다는 것은 이미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자발적 의사가 상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결정에 의하여 오게 된 것이 아닌 경우 타인에 의한 결정을 자발적인 결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인본주의 상담에서는 스스로 상담을 받겠다는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단계, 상담이라는 상황을 정의한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지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상담 시간을 계획하고 약속하는 것도 내담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3단계,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서 반응을 반영하고 명료화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관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북돋워 준다. 내담자가 상담 시간에 적개심, 불안, 죄책감 등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상담 시간이야말로 진실로 내담자의 시간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한다. 4단계,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출하는 부정적 감정을 수용하고 알아주고 정리해 주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출하는 적개심, 증오, 질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단순히 이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내담자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준다. 이때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가 표출하는 감정을 인정, 수용, 명료화하게 해준다. 5단계,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된 후에는 미약하고 잠정적이는 하지만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과 교차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내담자는 성장의 증거로 긍정의 감정을 자주 표현하게 된다. 6단계, 상담자는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내담자 쪽에서는 자기 평가와 정서 반응 간의 일치 및 조화를 탐색하고 정리한다. 긍정의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찬성하거나 칭찬한다는 뜻과는 다른 것이다. 이때 상담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거려 찬성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담자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7단계, 부정의 감정과 긍정의 감정을 모두 경험하면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자기 통찰이 나타나고 내담자는 문제 행동에 대한 대안적 선택 과정을 탐색하게 된다. 긍정, 부정 모두 자신의 감정 세계의 부분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이해의 토대가 마련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 통찰이 증진되며 그것이 토대가 되어 내담자는 새로운 차원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다. 8단계, 통찰과 함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내담자는 긍정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여러 가지 길을 보다 선명하게 내다보도록 도와주어 앞으로의 진전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공포나 주저함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여 준다. 9단계, 내담자는 긍정적 행동을 취하게 되며 생활 장면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초기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 행동을 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극적인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 10단계. 더욱 성장을 한다.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점차로 통찰이 확대 심화되어 정확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11단계. 내담자는 보다 잘 통제된 긍정적 행동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 내담자의 문제 증상이 감소되고 덜 불편해진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은 점점 작아지고 자신이 시작한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게 된다. 이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유대는 더욱 강화된다. 12단계. 내담자는 이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덜 느끼게 되고 치료 관계를 종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지각된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에 조화를 얻는다. 이 단계는 상담에 곧 종결될 것임을 알리는 것으로서 내담자는 성숙하고 건강한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끝맺게 된다. 3. 상담의 결과. 내담자는 불일치의 경험은 감소하고 자신의 경험에 개방적이며 방어도 덜하게 된다. 내담자는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며 자기 지각을 형성하는 데 예부 중심적으로 변한다. 내담자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더 능률적으로 변하게 된다.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되며 최선의 상태를 지향한다. 불일치 상태가 제거됨에 따라 내담자의 취약성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내담자의 이상적 자아 개념이 좀 더 현실적인 것이 되고 상담 목표의 성취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내담자가 심리적 적응을 잘하게 되고 이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자아는 그의 이상적 자아와 일치감이 더해질 수 있다. 이상적 자아의 근접함과 더불어 이업의 제거로 모든 종류의 긴장이 감소될 수 있다. 내담자는 근본적 자아 지각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내담자는 상담 중 행해지는 평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자기 관리에 자신감이 생기며 가치체계도 전체적인 면에서 검토하는 태도로 변화한다. 내담자가 불일치를 극복하고 더욱 현실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타인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을 좀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타인도 내담자의 행동이 이전보다 훨씬 사회성이 높아지고 성숙했다고 보게 된다. 내담자의 행동이 이전보다 창조적이고 자기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평탄하게 펴나갈 수 있게 된다. 2.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방가로 1. 매슬로우의 생애.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의 집안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1908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그의 초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심한 고독감에 시달리며 지냈다고 한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법학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그 뒤 매슬로우는 뉴욕 시립대학교와 코넬 대학교로 여러 대학을 전전했고 대학 3학년 때는 위스콘신 대학교로 전학한 뒤에는 심리학을 전공하였다. 그가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 이유는 왓슨의 행동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학원에 입학한 이후부터 매슬로우는 1934년 할로우 교수 밑에서 영장류의 행동을 연구했고
원숭이의 성적 특성과 지배 특성에 관한 관찰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매슬로우는 첫째 딸을 낳고부터 행동주의 이론으로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매슬로우는 행동주의란 쥐나 다람쥐 같은 동물을 이해하는 데나 적합한 것이지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이후 매슬로우는 1951년부터 브랜다이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지냈고 1967년에는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당시 미국 심리학계가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과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는 것에 반대하였다. 노년기에 그는 인간의 잠재성에 대한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였고 62세가 되던 해인 1970년 6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지병인 심장병으로 사망하기까지 인본주의 심리학을 위해서 헌신했다. 방가로 2 주요 개념, 양가로 1 잠재적 창조성. 매슬로우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특질은 창조성이라는 사실에 최초로 관심을 가졌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창조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문명화되면서 창조성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창조성을 천재들의 특수한 능력, 특정 분야에서의 우수한 소수만이 탁월하게 지니고 있는 창의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잠재된 보편적 능력이며 특성으로 해석하였다. 양가로 2 형성되어 가는 것. 인간은 항상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려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인간의 발전과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매슬로우가 영향을 많이 받은 실존 철학과 실존 심리학의 흐름은 인간을 유전 요소나 환경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인간을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매슬로우의 인본주의 심리학이 이러한 실존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형성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성장하기를 거절하는 것이고 스스로 인간 실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자기 잠재력을 가능한 한 많이 인식하는 것이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개인이 가지는 책임이다. 양가로 3. 욕구. 욕구는 대부분 어떤 목적을 위해 좋은 것,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으로 인간 행동의 동기로 보았다. 매슬로우는 욕구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그 욕구 충족이 실패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역기능적이거나 혼란 상태가 유발된다. 둘째, 욕구를 충족시켜 회복됨으로써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다. 셋째,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다른 욕구의 충족으로 옮아간다. 매슬로우는 다른 이론의 욕구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욕구를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하였다. 먼저 제1 형태, 기본적 욕구, 결핍성의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음식, 물, 쾌적한 온도, 신체의 안전, 애정, 존경 등의 욕구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가 해당한다. 기본적인 욕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 1. 결핍되면 병이 생긴다. 2.
충족되어 있으면 병이 예방된다. 3. 충족시키면 병이 회복된다. 4.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충족이 결핍된 사람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충족하려고 한다. 5. 건전한 사람에게는 결핍성의 욕구가 기능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6.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바람이다. 7. 부족감 혹은 결핍감으로 느껴지게 된다. 다음 제2 형태, 성장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성장 욕구는 자기 실현의 욕구로 잠재 능력, 기능, 정의, 선, 미, 재능을 발휘하려는 욕구이다. 매슬로우는 결핍성의 욕구를 저변으로 하여 자기 실현 욕구를 정점으로 하는 체계를 가정하였다. 성장의 욕구도 결핍성의 욕구와 같이 선천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고 완전한 성장을 이루려면 성장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성장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사람들이 진, 선, 미, 법, 질서, 정의, 완전함을 추구한다고 본다. 성장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소외, 고민, 냉담, 냉소 등과 같은 상태가 되어서 병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양가로 4. 성장 동기. 인간 행동을 관찰하면 기본 욕구 또는 기본적 동기에 의해 다른 종류의 동기를 발견하게 된다. 현재 자기의 상태 또는 가치에 만족하거나 기뻐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동기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성장을 위한 동기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결핍 욕구가 충족되면 성장 욕구를 가지게 되고 성장으로 동기 유발되어 간다. 앞에서 설명한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들은 결핍으로부터 인간을 동기화시키지만 자아 실현 욕구는 성장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성장 동기는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한 표적이다. 즉,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동기의 다른 영역, 성장 욕구와 성장 동기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동기가 유발된다. 여기에 대해서 매슬로우는 성장의 동기 유발이 잘된 사람을 보면 다가올 휴식에 대한 생각이 그 동기에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만족을 얻으면 동기를 감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조시킨다. 따라서 의욕은 고조된다. 그들은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예를 들면 교육을 더욱 받기를 원한다.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보다 활동적이 된다. 성장을 위한 의욕은 충족에 의해서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자극을 받는다. 그 자체에서 성장은 보상을 받는 것이 되며 흥분하는 과정이 된다. 즉 노력과 야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가로 3. 욕구 단계 이론.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으며 욕구의 중요성과 강도에 따라 위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위 욕구를 일단 충족시키면 유기체는 다음의 상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다음 욕구가 출현하기 전에 하위 욕구가 100%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 욕구를 일부는 충족시키고 일부는 충족시키지 못한다. 욕구의 이계에서 상위 욕구일수록 충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욕구의 이계 구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인간이 하위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난 후에
상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보고 있다. 욕구 단계설은 매슬로우가 1943년에 처음 내놓은 것으로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면 단계별로 상승하는 인간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양가로 1.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하며 분명한 것으로 음식, 물, 공기, 수면, 성, 추위나 더위로부터 보호,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들이 포함된다. 유기체의 생물학적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욕구는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 양가로 2.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는 환경 내에서의 확실성, 안전 질서, 고통 회피, 보호 등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모든 개인은 확실하고 잘 정돈되고 조직화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생활하고 싶어 한다. 아동기에는 이러한 안전의 욕구가 성인에 대한 의존으로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싶은 욕구와 같은 것으로 전환된다. 안전의 욕구는 사회의 법, 질서, 권위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절박해진다. 이럴 때 독재나 군사 지배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양가로 3. 소속과 애정의 욕구. 생리적 욕구 및 안전 욕구가 보장되면 동반자와 가족에 대한 욕구가 생겨 남들과 어울리고 애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 집단 의식이 개인의 주요 목표가 되는 것이다.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애정의 욕구는 애정을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 포함된다. 양가로 4. 자존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자존감에 대한 욕구는 자기 존중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자기 존중은 능력, 신뢰감, 개인적인 힘, 적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은 명성, 인식, 수용, 지위, 평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좋은 평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런 자존감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개인은 타인에 대하여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기 비하를 하며 삶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양가로 5.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이란 한 개인의 내면적 본성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발하고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욕구는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고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는 자아 증진을 위한 개인적 갈망이며 잠재적 능력을 실현하려는 욕망이다. 매슬로우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한 사람들도 나름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와 동시에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욕구의 충족을 위해 심신의 고통을 기꺼이 참아내기도 한다.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은 절정 경험에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방가로 4. 자아 실현자의 특징. 매슬로우는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달시키고 성장시키며 완성시킬 수 있는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자아 실현을 이룩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움직이는 성장 동기가 있으며 발달적으로 중년 이상에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매슬로우는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실을 효율적으로 지각한다. 자신과 타인까지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행동에 꾸밈이 없고 솔직하며 개방적이다. 자기 자신 외에도 외부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문제 중심적이다. 자신에 대해서 초연함을 가지며 자율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사회적 관심을 갖는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적개심이 없으며 유머 감각이 있다. 지극히 간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편견 없이 수용한다. 창의적이다. 자발적이고 독립적이며 자부심이 강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정서적인 반응이 풍부하다. 3. 인본주의 이론의 평가와 적용. 인본주의 이론은 인간에 관하여 보다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건전하고 창조적인 성장을 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어떤 비판가들은 인본주의 이론이 과학적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종교를 세속적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보며,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 이론은 아직도 가설적인 것이고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혼돈하고 있으며 연구 대신에 수사학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와 실존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첫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란 의식 있는 존재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인간은 삶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개인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중시한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관 중 자기 결정권과 자주성의 원리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둘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인본주의 이론은 인간을 개별화된 존재로서 대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보며 자신의 경험에 관한 해석과 이해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개입은 사회복지 실천의 주된 원리와도 잘 맞는다. 셋째, 인간에 대한 존중 사상이다. 인본주의 이론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중심으로 고려하고 인간의 변화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와 목표와 일치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스스로 동기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에 인본주의 사상과 지식은 포괄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인본주의 이론의 요약.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 1. 주요 개념. 자기 실현의 경향성.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모든 인간은 누구나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로저스 상담의 핵심 기본 원리이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자기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실존의 삶을 살며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돕는다. 이 인간중심 상담, 목적과 목표, 개인의 독립과 통합을 목표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상담의 핵심, 상담자의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1. 주요 개념. 잠재적 창조성. 모든 인간에게 잠재된 보편적 능력이자 특성이다. 형성되어 가는 것. 인간의 발전과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2. 제1형태 욕구. 기본적 욕구, 그리고 결핍성의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이다. 3. 제2형태 욕구. 성장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 로저스의 인간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간의 병리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2.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3.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규정한다. 4. 인간을 무의식적 결정론의 존재로 규정한다. 5. 인간의 욕구 단계를 강조한다. 정답은 2.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입니다. 2번. 인본주의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자아 실현의 욕구. 나.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다. 소속과 애정의 욕구. 라. 열등감과 보상. 정답은 1. 가, 나, 다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소속과 애정의 욕구. 3번. 로저스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주관적 경험을 존중하고 존경과 긍정적 관심을 통해 성장을 고양할 수 있다. 나. 원조 관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세계를 다룰 수 있도록 지지한다. 다. 인간은 능력이 있고 자기 이해와 자아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 치료 과정은 지시적이며 치료자는 능동적 참여자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가, 나, 다. 4번. 매슬로우의 자아 실현자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관대하고 타인을 수용한다. 나.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자연스럽다. 다. 자율적이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 사람과 주변 환경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지각한다. 정답은 5. 가, 나, 다라 전부 다입니다. 5. 매슬로우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전제한다. 2. 5가지 욕구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전제한다. 3. 위계 서열이 낮은 욕구일수록 강도와 우선순위가 높다. 4. 연령에 따른 욕구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5. 창조성이란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답은 4. 연령에 따른 욕구 발달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매슬로우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신분석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2. 유전적 요소가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였다. 3.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보았다. 4. 상위 욕구는 하위 욕구가 일정 부분 충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5.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인간의 모든 동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동기이다. 정답은 4. 상위 욕구는 하위 욕구가 일정 부분 충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